800명의 군사와 반란군 5,000명의 군사가 맞붙기 전 폭풍전야. 적은 사신을 보내와 항복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이호는 사신을 죽여버리죠. 조이호의 오른팔 강호양은 환호하고 800명의 군사는 돌격합니다. 하지만 반란군은 총이 있었고 주인공의 군사들은 총탄을 정면으로 맞서고 진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돌격하자는 조이호의 부탁에도 대장 방청훈은 때를 기다리라고 하죠. 수적인 열세와 총과 활의 대결,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전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 세 남자의 과거를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세기 중반 청나라 왕조의 부패로 엄청난 숫자의 반란군들이 생겨났는데요. 방청훈은 원래 청나라 장군이었습니다. 반란군들에게 모든 병사를 잃고 그는 혼자 살아남게 되죠. 방청훈은 몸도 마음도 폐인이 되어 떠돌다 쓰러지게 되면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버려진 폐가에서 그녀와 하룻밤을 보낸 방청훈은 새 삶을 얻게 되고 어느 날 길에서 도적대들을 만나게 됩니다. 도적대 부두목인 강호양은 방청훈의 신발을 탐내게 되고 와우. 방청훈의 무술 실력과 비범함에 그를 도적대로 영입하게 됩니다. 도적대 두목인 조이호와 부두목 강호양과 함께 그는 군의 식량을 약탈하게 되죠. 강호양이 전투에서 고전을 하게 되면서 위기에 빠지자 방청훈은 그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적의 대장까지 가뿐히 제압하게 되죠. 대장을 쓰러뜨리자 적은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승리합니다. 도적패 부두목 강호양은 보스를 잡아야 이긴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죠. 약탈한 식량을 들고 마을로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요? 방청훈에게 새 삶을 준 그녀를 그 마을에서 다시 만나게 되죠. 둘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녀는 도적패 두목 조이호의 오래된 연인이었죠. 방청훈을 다시 본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你在军中是个头，过去的事了。 사실 지영군이었던 괴자영이라는 부대가 튀는 바람에 그는 모든 병사를 잃었었죠. 반란군을 약탈할 때 얻은 십자가 목걸이를 강호양은 형수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 후 그녀는 몰래 방청훈을 만나는데요. 그 순간 불청객들이 찾아오죠. 바로 방청훈을 지원하지 않았던 괴자영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지들 것도 아니면서 약탈한 식량을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你为什么不看着我？而今是给你们个机会。 반란군에 목숨 걸고 약탈한 소중한 식량을 그들은 다시 약탈해가죠. 다음날 방청훈은 이 도적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为什么不投军？让今天的事永远不要再发生。二虎，抓住这个机会。好。凭什么信你？ 나 도민정. 사람을 잡아다 죽임으로써 형제의 결의를 맺는 투명장이란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명제를 헤아려는 자, 죽음으로 그 값을 받게 될 거란 약속을 하죠. 死生相托，吉凶相救，福祸相依，患难相救。 그렇게 그들은 군에 입대하기 위해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진 대인을 만나기 위해 기나긴 행군이 시작되고 방청훈은 군사를 전멸시키고 혼자 살지 않았느냐, 어떻게 또 믿을 수 있냐 묻습니다. 何奎，临阵为敌，退兵30里，我一营的兄弟就这样淹谢三位大人。 군사 1,500명을 합류시켜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这是你唯一可以赢的机会。我的兵只给你壮声势。 그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뒤에서 머릿수만 채운다고 하죠. 要赢只有一个办法，豁出去，破他的枪阵。 적 소총 부대에 뛰어들 선발조를 뽑는데요. 아무도 나서지 않자 我去。 강호양이 나서겠다고 하자 너도 나도 선발대에 지원하게 됩니다. 다시 첫 장면, 선발대는 누구보다 용감했죠. 선발대 덕분에 궁수들은 전진하여 사거리를 확보했죠.
근거리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하고 백병전이 시작되죠. 하지만 반란군도 창부대와 기마병들이 출격합니다. 조이오가 이끄는 후속 부대도 기다렸다는 듯이 출격하죠. 겁이 많은 말에 오로지 전진만을 위해 눈을 가립니다. 하지만 적의 대포에 피해를 입게 되고 마지막으로 방총훈도 마침내 전장으로 뛰어듭니다. 방총훈은 어떻게든 대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대포가 파괴되자 적은 총공격을 시작하게 되죠. 끝도 없이 밀려드는 적군에 그들은 포위당하게 되죠. 머릿수만 채운다는 부대도 각을 재다가 까딱하면 이길 것 같으니 그제서야 출격합니다. 이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찾아왔죠. 강호양이 적의 장군을 발견하고 드디어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은 승리하게 되고 청나라 대인들에게 더 많은 군대를 얻어냅니다. 再给你5个营的兵力，怎么样？我在锦上添花。 뻔뻔하게도 방청훈의 군대를 버리고 도망쳤던 괴자영 부대도 합류하죠. 막강해진 방청훈의 군대는 승승장구하며 두 번째 타격지인 소주성을 향해 진격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마을에 도착하게 되고 철없는 어린 군인들이 마을 여자를 겁탈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방총훈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을 사형시키기로 결심하죠. 이 사건으로 처음으로 방총훈과 조이오가 의견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规矩总有开始的一天，就是今天。不光你们，全天下的百姓都不能让人欺负。在干什么？赶快算人认错了。你们的命是谁的？ 방청훈의 뜻에 따라 강호양은 그들을 처형시킵니다. 1년 후 소주성, 9개월 동안이나 성 안과 밖은 대치 중이었고 양쪽 모두 성을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식량난에 부딪히면서 엄청난 기근이 시작되었죠. 鬼子营就在城外等着呢，你还要堵到什么时候？ 굶고 있는 병사들을 보고 방청훈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결심하게 되고 我去找地公，要粮，要炮。给我粮，我就能拿下苏州。 지원을 거부당합니다. 빈손으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었던 그는 去鬼子营。 괴자용군에게 식량을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전장에 남아있는 조이오는 혼자 성으로 들어가 결판을 보기로 결심하죠. 그런데 그때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강호양에게 받은 십자가 목걸이를 전해주고 방총훈이 돌아왔을 때 조이오가 혼자 성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성의 군주가 아편 중독이란 사실을 알곤 아편 장수로 위장해 들어왔습니다. 소주성 안도 엄청난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었죠. 반면 성 밖의 군대는 조달해온 식량을 허겁지겁 먹습니다. 3年大完让回家享福。 그때 전장에 온 그녀를 발견하게 되죠.
사실 둘은 정말 그리워하고 있었죠. 한편 조이오는 군주를 만나 아편을 건네는데요. 这个东西我已经戒了。 너무 쉽게 정체를 발각돼버리죠. 조이오가 돌아오지 않자 죽었다 판단하고 그녀에게 그 프로포즈를 합니다. 한편 성안은 뜻밖의 항복을 하는데요. 군주는 결투를 빙자해 자신의 죽음으로 조이오에게 유언이자 부탁을 남깁니다. 그는 일부러 자결을 택하죠. 让士兵回家安心。 비록 적이지만 조이오는 참된 군주를 안아줍니다. 성 백성 무리들과 조이오는 나오게 되죠. 조이호는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더욱더 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죠. 大哥，给他们活路是他们开城投降的条件。兄弟们围城围了9个月，我不管。发亮，兵不厌诈，这是战争。我答应过要让他们活着。大哥是对的。 让开！ 결국 조이오는 부하들에게 끌려가 쇠사슬에 묶이게 되죠. 소주성 반란군들은 모조리 학살당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하는 방장군도 이 현실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풀려난 조이오는 죽은 병사들에게 가보는데요. 끔찍한 이 현장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격은 계속 멈추지 않게 되고 적의 수도인 남경을 드디어 차지하게 됩니다. 조이오는 군 자금을 부하들에게 멋대로 나눠주는데요. 二虎，你知不知道你在做什么？私分朝廷军饷是重罪，还不赶快谢谢他！ 방청호는 완전히 열받았죠. 한편 대인들과 괴자영은 이호를 빼내와서 방청훈의 세력을 약하게 만들자 계략을 꾸미죠. 의형제를 맺고 반란군을 무찌른 일이 경극으로까지 만들어져 공연 중이었죠. 공연의 내용과 너무 달라진 그들의 사이, 조이오는 오열하게 됩니다. 계략을 꾸민 밉상 괴자영이 찾아왔는데요. 방청훈과 손절하고 함께 남경을 다 먹자고 제안합니다. 조이호는 그의 답을 하죠. 예전 마을의 식량을 약탈해 갔던 그놈을 부릅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대답이 된 것 같죠. 한편 식당을 먼저 빠져나온 형수를 강호양은 발견하고 뭔가 수상해 그녀를 미행합니다. 그러다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방청훈과 한가로이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대인들은 방청훈에게 더 높은 직급인 총독이 될 거라 알려주고 마치 조이호를 제거하라는 듯한 압박이 들어옵니다. 又私分朝廷军饷，便可专心履行你的总督的事务了。 전혀 권력에 관심이 없고 그녀와 고향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죠. 하필 그때 누군가 찾아옵니다. 什么事？二爷出大事了，魁子要反，何会要杀庞大人？ 괴자영이 자신을 포섭하지 못해 방장군을 죽이려나 보다 철석같이 조이호는 믿어버리죠. 방청훈은 자신의 거처에 있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었죠. 괴자영이 반란을 일으켰다 엉뚱한 정보를 흘리고 조이호를 특정 장소에 가도록 유도합니다. 방청훈의 수상함에 강호양은 찾아왔는데요. 就为了嫂子，你要动二哥？ 투명장 맹세의 FM을 보여주기 위해 형수를 죽이러 찾아가고 그녀도 평소와 다른 강호양임을 눈치챕니다. 你下来。我不。 当事人这么做， 결국 그는 형수를 죽이게 되죠. 조이호 역시 암살당합니다. 好兄弟，安心上路。 뒤늦게 강호양은 방청훈을 찾아오죠. 다음날 그는 형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독 임명식이 거행되는데요. 그때 강호양이 찾아왔죠. 兄弟杀我兄弟的，必杀！别再逼我！必杀之！
别再打了。 태후는 족보도 없는 방청훈에 원래 총독의 자리를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임명식 축포 소리에 총소리를 숨겨 그를 암살할 생각이었죠. 결국 앞에선 칼을, 뒤에선 총을 맞게 됩니다. 이후 강호양은 총독을 암살한 죄를 뒤집어 쓰고 2달 뒤 능지처참을 당하게 됩니다. 중국 영화 특유의 위협스러운 과장된 액션을 빼고 극사실주의에 가깝게 전투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CG도 없고 중국의 자랑인 와이어 액션도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리얼리즘을 영화는 추구하다 보니 15만 명의 엑스트라와 280대의 카메라, 그리고 동원된 말의 숫자만 600필에 달한다고 전해집니다. 강호양이 능지처참 당하는 장면을 위해 신체들이 절단되는 특수 모델을 제작하고 촬영까지 했으나 영화에는 편집되었습니다. 약 440억의 제작비가 들었는데 이영걸의 출연료만 1억 위안, 당시 환율로 126억이나 받았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헐리우드까지 진출했던 이영걸의 월드스타다운 위상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국중 대의를 위해 사사로운 감정과 윤리를 배신한 우직함이 출세와 여자 때문에 결국 형제의 결의까지 배신하며 급변하는 악역을 연기해냈죠. 단순 액션 배우가 아닌 진짜 배우가 됐다며 이영걸의 연기는 극찬받았습니다. 홍콩의 아카데미 시상식이라는 금상장에서 2008년 영화와 함께 작품상과 나무주연상을 나란히 수상하였습니다. 이영걸도 잘했지만 개인적으로 유덕화 형도 본인의 커리어 중 가장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영화 명장의 영문 제목은 더 워러드스로 비정규군의 장군이란 뜻인데요. 그런 이유인지 한국에서도 이른명 장수장자의 위대한 장군의 일대기로 착각하기 쉬운 제목입니다. 하지만 원제는 투명장으로 이른명 문서장입니다. 원래 수호지에 나왔던 단어 투명장은 삼국지의 더운결의와 비슷한 의를 위한 약속인데요. 그러나 투명장의 무서운 뜻은 형제의 목숨 건 맹세를 배신한 자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목을 가져와 의를 다진다는 수호지의 투명장이 영화 명장에는 뜬금없이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장면으로 착안되었습니다. 영화는 17세기 명나라와 청나라의 전쟁 이래로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었던 1800년대 발발한 14년간의 전쟁, 태평천국의 난을 영화화했습니다. 기독교 사상에 기반을 둔 태평천국의 반란군이 무서운 기세로 중국 전역에 세력을 확장시켰던 전쟁입니다. 영화 초반 자막으로 전투와 굶주림으로 7천만 명이 죽었다 나오며 그 숫자는 세계 2차 대전 총 사망자와 같다고 나옵니다. 저도 놀래서 검색해본 결과 2천에서 7천만 명이 사망했다 나오는 걸로 봐선 영화는 아마 최대값으로 잡고 자막을 깔았나 봅니다. 확실한 건 인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유혈이 낭자했던 끔찍한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국중 소주성 군주가 자신의 죽음으로 항복을 하며 백성과 군사들을 조이호에게 부탁하죠. 그 뒤 함께 물에 빠지는 씬이 조이호가 태평천국의 세례의식과 비슷한 걸 받게 됐다. 완벽히 각성한 조이호와 방청훈과의 마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뒷받침하자면 십자가를 그녀가 전쟁에서 조이호를 지키고자 건네고 후반 그걸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자마자 큰일 났다며 거짓 음모에 휩싸이고 결국 비극을 맞게 되죠. 그 시대 중국에 팽배했던 태평천국의 기독교적인 의미들이 영화에 녹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장은 2명의 감독이 참여했는데 그중 메인 감독은 진가신 감독으로 국내에서도 너무 유명한 금지옥엽과 천밀미를 탄생시킨 감독입니다.